Oh my goodness. What is this? Oh my goodness. What is this? 아니, 대체 뭐야? 세상에. 내 목걸이, 내 다이아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어머님은 처음부터 저를 미워하셨잖아요. 귀한 아들 뺏어간 나쁜 년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 일부러 제게 가장 소중한 걸 훔쳐서 복수하신 거겠죠. 그게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 사는 77의 나경자입니다. 얼마 전 제가 겪은 일,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너무나 답답하고 분통해서 말씀드려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며느리가 절 자신의 목걸이를 훔친 도둑 취급을 하며 고함을 친 그날 이후 평생 잊지 못할 당혹감에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런 일이 있기 몇 달 전 여보세요? 어머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아직 서툴러서요. 괜찮으시면 며칠만 오셔서 하준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산후조리도 좀. 엄마가 지금 독감 걸려서 못 온대요. 며느리 지연이의 조심스러운 부탁에 저는 두말 없이 아들 내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준이의 작은 손가락, 오물거리는 입술, 새근거리는 숨소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천상의 음악이었습니다. 저는 평생의 살림 노하우를 총동원해 며느리를 위한 산후 보양식을 만들고 밤낮으로 하준이를 돌봤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사돈어른께서 편찮으시니 내가 와야지. 너는 몸조리나 신경 써. 하준이는 내가 보고 있을게. 지연은 저의 헌신에 감사해했고 저는 그런 며느리가 기특했습니다. 완벽한 고부 관계처럼 보였습니다. 그 끔찍한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얼마 후 우리 가족이 가장 화목해야 할 그날, 금쪽 같은 제 손주 하준이의 100일잔치 날이었습니다. 온 가족과 가까운 친지들이 모여 아기의 건강과 행복을 축복하는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행복의 정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의 가식적인 웃음 뒤에 숨겨진 차가운 경멸과 평생의 벗이라 믿었던 사돈의 눈빛에 서린 비겁한 침묵을 말입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은 바로 그날 터져나왔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케이크 위에 꽂힌 촛불이 그리도 슬프게 어른거릴 줄은. 늦게 얻은 아들 민준이는 제 삶의 이유이자 자랑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하늘로 가버리고 열심히 키운 아들이 어엿하게 자라 똑 부러지는 며느리 서지연을 아내로 맞았을 때 저는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며느리의 친정어머니, 그러니까 제 사돈과는 오랜 세월 동네에서 함께 늙어온 막역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딸만 둘인 사돈은 제 아들 민준이를 친아들처럼 예뻐했고 저는 지연이를 며느리가 아닌 딸처럼 아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이 저희에게 손주 하준이를 내려주었을 때 우리의 기쁨과 유대는 더욱 완벽해지는 듯 했습니다. 하준이의 100일날 저희는 아들 내외의 집에 모두 모였습니다. 사돈과 저는 나란히 주방에 서서 음식을 만들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거실에서는 민준이와 지연이가 하준이를 안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손주랑 놀던 지연이가 하준이에게 100일 반지를 끼워준다며 보석함에 있는 금반지를 가지러 방으로 들어갔다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뛰쳐나왔습니다. 내 목걸이, 내 다이아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순간 집안의 모든 웃음소리가 멎었습니다. 그 목걸이는 제가 결혼 예물로 해준 며느리 지연이가 가장 아끼는 고가의 다이아 목걸이였습니다. 지연이는 울먹이며 보석함을 들고 나와 다이아 목걸이가 있어야 할 곳이 비어 있다며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모두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때 아들 민주는 어색한 공기 속에서 엄마, 혹시 못 봤어? 지연이가 저렇게 찾는데 요즘 하준이 봐준다고 자주 왔었잖아. 내가 그걸 봤으면 봤다고 했지. 왜 숨기겠니? 이 어미를 도둑으로 모는 거냐, 너까지? 저는 보았습니다.
울고 있는 며느리의 시선이 정확히 저를 향해 있는 것을 말입니다. 그 눈빛에는 단순한 상실감이나 불안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 확신에 찬 차가운 의심의 불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황당하여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웅성거리는 가운데 제 친구인 사돈이 나섰습니다. 저는 당연히 사돈이 지연아 어떻게 시어머니를 그런 눈으로 보니? 라며 제 편을 들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게서 시선을 피하며 딸의 어깨를 감싸 안고 말했습니다. 오죽 속상하면 그러겠니? 일단 진정하고 어디 잘 찾아보자. 저는 그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의 비겁한 침묵은 며느리의 날카로운 의심보다 더 아픈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100일 잔치는 그렇게 악몽처럼 끝나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의 태도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하준이를 안으려 하면 아기는 제가 볼게요, 어머님. 이라며 차갑게 아이를 채갔습니다. 가끔 손주 보러 아들 집에 가면 마치 귀중품이라도 감추듯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며느리에게 저는 투명인간이었고 동시에 잠재적 범죄자였습니다. 며칠 뒤에 답답한 마음에 아들 내외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연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아가, 너 혹시 나를 의심하는 거니?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그동안 눌러왔던 도끼를 제게 쏟아냈습니다. 의심이요? 이건 확신이에요. 어머님은 처음부터 저를 미워하셨잖아요. 귀한 아들 뺏어간 나쁜 년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 일부러 제게 가장 소중한 걸 훔쳐서 복수하신 거겠죠? 그게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머릿속에는 아들을 빼앗긴 시어머니의 질투와 복수라는 어이없는 망상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옆에 있던 아들 민준이는 엄마, 지연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래. 라며 어설픈 중재를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과 딸처럼 아끼려 했던 며느리에게 완벽하게 버려졌습니다.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와 태어나서 처음으로 목 놓아 울었습니다. 며칠을 시금전폐하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억울함과 배신감에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다 못한 제 딸, 아직 시집가지 않은 30살 딸아이가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요즘 왜 이렇게 누워만 있어? 저는 결국 너무 답답한 마음에 딸아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의 터무니없는 망상, 친구였던 사돈의 배신, 그리고 무력한 아들에 대한 서운함까지. 제 하소연을 묵묵히 듣고 있던 딸은 함께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저의 눈물을 닦아주던 딸의 눈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엄마,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거야? 우리가 직접 범인을 잡아야지. 무슨 수로?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때 딸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하준이 100일 선물로 베이비 모니터 사줬다고 했지? 그거 설치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 카메라, 그 안에 그동안 녹화된 영상이 자동으로 저장되는 모델이야. 엄마 스마트폰에 그때 내가 카메라 연결 앱 깔아줬잖아. 거기에 모든 진실이 찍혀 있을 거라고. 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루 종일 갓난 아기를 보느라 며느리가 잠을 설치는 게 안쓰러워 거실에서도 하준이의 상태를 볼 수 있도록 작은 인형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사다가 아기 침대 옆에 설치하라고 선물해 주었습니다. 요즘 세상 참 좋다. 아가 잘 자는지 이걸로 체크해. 너도 잠 좀 푹 자고. 라며 건넸던 선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님 고맙습니다라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준이를 언제든 보고 싶다며 딸의 도움을 받아 제 스마트폰에도 관리자 계정을 연결해 놓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그런 첨단 기기를 다루는 것이 영 서툴렀습니다. 그걸 어떻게?
나는 그런 거 볼 줄도 모르는데. 걱정 마. 엄마, 내가 있잖아. 내가 엄마의 눈이 되어줄게. 진실을 찾아서 엄마한테 누명 씌운 사람들 반드시 용서해달라고 빌게 만들어 줄게. 딸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조용히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딸은 자신의 노트북을 제 앞에 펼쳐놓고 베이비캠 앱에 접속해 영상을 시간내별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눈이 뻑뻑해지는 것도 잊은 채 화면을 1.5배속, 2배속으로 돌려가며 단서가 될 만한 모든 것을 샅샅이 훑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명예가 걸린 수사관처럼 작은 움직임 하나, 스쳐 지나가는 장면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화면에 얼굴을 박았습니다. 이 지독한 관찰의 시간은 며칠 밤낮으로 이어졌습니다. 능숙하게 화면을 확대하고 속도를 조절하며 지난날의 모든 녹화된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저는 딸의 어깨 너머로 화면을 보며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지쳐갈 무렵 딸이 엄마, 이것 좀 봐. 라며 다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시간은 100일 잔치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 친구였던 사돈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연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안방에 들어와 화장대 위에 놓인 다이아 목걸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홀린 듯 목걸이를 자신의 목에 걸어보았습니다. 세상에. 저는 저도 모르게 탄식을 뱉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돈은 거울 앞에서 한참을 감탄하더니 누군가 들어올까봐 황급히 목걸이를 풀었습니다. 그리고는 보석함에 넣는 대신 자신의 손수건으로 목걸이를 감싸쥐고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쏙 집어넣었습니다. 누가 봐도 너무나 경악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뒤 며느리 지연이가 자기 엄마와 통화하는 음성이 카메라에 녹음되었습니다. 엄마,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가져간 것 같아. 나에 대한 질투가 지나친 거 아니야? 날 이런 식으로 골탕 먹이네? 어떻게 그런 게 시어머니야? 아, 정말 짜증나. 그 말에 사돈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쯔쯔,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일단 더 두고 보자. 라며 딸의 의심에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평생의 친구인 저를 제물로 삼았던 것입니다.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딸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증거는 확실해. 이걸로 저 사람들의 거짓말을 모두 밝혀낼 수 있어. 추석 때 온 가족이 모이는 그날 모두에게 보여주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누명벗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를 짓밟은 자들에 대한 혹독한 심판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추석날이 밝았습니다. 사돈은 오랜 동네 친구고 우리 둘 다 혼자 된지라 간혹 명절을 함께 보내기도 해서 사돈은 아들 내외와 함께 저희 집으로 모였습니다.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어서들 들어와라. 어머니, 늦게 와서 죄송해요. 하준이가 너무 보채서 재우고 오느라 이제 왔어요. 응, 괜찮다. 하준이가 아직은 어리니 다 이해한다. 걱정 마라. 지연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살가운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친구인 사돈도 그새 또 보고 싶었네. 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완벽한 위선에 구역질이 났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래도 제 옆에선 딸아이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화기애애한 명절 풍경이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지연이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아, 맞다. 어머님, 제 목걸이는 결국 못 찾았어요. 경찰에 신고할까 봐요. 집안에 도둑이 들었으니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은 명백히 저를 향한 마지막 경고이자 협박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고 지연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범인은 꼭 잡아야지. 내가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그 범인을 잡게 해줄게. 제 말에 며느리와 사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저는 제 딸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딸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미리 챙겨온 노트북을 거실의 대형 TV에 연결했습니다. 아들 민준이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조용히 해. 내 아내와 장모님이 스스로 판 무덤이 얼마나 깊은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하니까. 아니, 지금 뭘 하려는 건가? 사돈이 묻자 제가 또 대답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영상을 다 함께 감상하세요. 딸이 노트북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TV 화면 가득 아들 내외의 옷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사돈이 등장하여 옷장 안에 보석함을 열더니 다이아 목걸이를 꺼내서 목에 걸어보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거울을 보다가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에 자기 바지 주머니 속에 그 목걸이를 넣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고스란히 재생되었습니다. 아들은 저게 뭐야?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며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거짓말! 이건 조작이야! 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이 영상은 하준이 안전하게 잘 보라고 저번에 엄마가 오빠네한테 선물한 베이비 모니터에 찍힌 거야. 날짜,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 조작 따위는 할 수 없는 클라우드 원본 영상이야. 딸은 이어서 며느리가 제 욕을 하며 자기 엄마와 통화하던 음성 파일까지 재생했습니다. 엄마,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가져간 것 같아. 아무리 나를 질투해도 그렇지. 나를 이렇게까지 골탕 먹일 일이야? 아, 정말 짜증나. 며느리의 증오에 찬 목소리가 온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영상 재생이 끝나자 거실은 죽음과 같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지연이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쥐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넋이 나간 채 얼어붙어 있는 사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친구야, 나는 내가 내 며느리의 엄마이기 이전에 내 평생의 벗이라 믿었다. 내가 실수로 목걸이를 가져갔을 수는 있어. 하지만 너는 진실을 말할 기회가 수없이 많았는데도 너 자신의 허물을 덮기 위해 나를 도둑으로 만들었어. 우리의 우정은 오늘로 끝이야. 그리고 저는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 며느리 지연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너는 너의 그 어이없는 망상 속에서 내가 며느리의 행복을 시기해서 보석이나 숨기는 그런 파렴치한 늙고 악독한 시어머니로 보았더구나. 그 오만한 억측과 의심, 이 내 평생의 자존심을 어떻게 짓밟았는지 너는 평생 깨닫지 못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아들의 사랑을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딸을 얻는 기쁨이었다. 너는 내 스스로 만든 그 비뚤어진 마음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든든했을지도 모를 내 편을 잃었어. 내가 한 짓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한 일이었는지 이제는 좀 알겠니? 제 말은 비수처럼 날아가 두 모녀의 심장에 박혔을 겁니다. 며느리는 잘못했어요 라는 말조차 꺼내지도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추악한 민낯을 마주한 이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날의 명절은 그렇게 슬프게 지나갔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수없이 저를 찾아와 용서를 빌고 수십 통의 전화가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매일같이 장문의 사죄 문자를 보냈지만 저의 마음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깨진 신뢰의 조각은 그렇게 쉽게 붙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하준이를 안고 홀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아무 말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한참을 울던 며느리가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에요. 제 어리석음 때문에 이 아이가 할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평생을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부디 하준이만은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제가 한 땀 한 땀 바느질에 만든 하준이의 베네쩌고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며느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나는 내가 밉다. 하지만 내 손주는 밉지 않다. 이 아이의 얼굴을 봐서라도 나는 너를 가족으로 완전히 내칠 수는 없다. 하지만 명심해라. 특히 가족 간의 믿음은 유리그릇과 같아서 한 번 깨지면 다시 붙일 수 없다. 용서는 하겠지만 예전과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거야. 그 시간 동안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제 말에 며느리는 베네쩌고리를 품에 안고 다시 한번 오열했습니다. 그 눈물은 더 이상 변명이나 가식이 아닌 진심 어린 반성의 눈물임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이제 막 상처투성이의 땅 위에서 아주 작은 새싹 하나를 힘겹게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싹이 앞으로 어떤 나무로 자라게 될지는 오롯이 며느리의 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저 제 손주를 위해 그 과정을 묵묵히 지켜볼 뿐입니다. 제가 겪은 이 황당하고 어이없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